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앓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앓는 일이고 마음이 쓰리거나 가슴이 뻐근할 정도의 근심도 앓는 일입니다. 결국 우리는 시간을 앓고 사람을 앓는 겁니다. 후회라는 말에 잠기게 되면 기쁨조차 슬픔의 전조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꺼이 그 사람을 앓고 싶으십니까? 그건 사랑이죠. 시대를 함께 앓는다면 혁명까지 꿈꿔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거대한 병동. 우리는 저마다의 지병을 지닌 환자들이죠. 어제에 이어 허은실 시인이 아픈 우리들을 위해 회진을 오셨습니다. 다음은 무엇일까요? 겨울밤 야식으로 숙취와 감기 예방에 좋은 과일입니다. 겉은 쫄깃하고 속은 부드럽고. 정답! 반건신? 네, 맞습니다. 국민TV조합원 청도님이 직접 수확한 진시황 반건시. 연말연시 명절에 선물 고민하지 마세요. 최고의 선물 반건시로 끝내세요. 010-2128-2644 010-2128-2644 다음 검색창에 진시황 반건시를 검색하세요. 나라가 있건 있든 맛있는 반건시라니. 왜 너만 멀쩡해? 다른 대로 돼? 똑같이 3차를 달렸어. 삼겹살에 소주로 시작하고 호프로 2차 가고 마지막 포장마차까지. 다들 정신을 못 차리는데 왜 너만 멀쩡한 거야? 바로 돼! 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술 마신 다음날 새싹당 콩차 한 스푼을 뜨거운 물 1리터에 우려서 마셔보세요. 한 30분 지나면 내가 어제 과음한 사람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제품 가격에 부담 느끼시는 분들 계셔서 이번에 포장 비용을 줄이고 부담도 줄인 새싹당 콩차를 새롭게 출시합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당 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판매는 언제든지 전화문의는 업무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아름다운 물의 도시 여수. 마음으로 보고 들으며 나만의 느낌표를 찾아간다. 몸과 마음이 쉬어가는 곳, 우리를 살맛나게 하는 곳, 아름다운 여수로 오세요. 삶이라는 여행이 더 행복해집니다. 포털 검색창에 여수시를 검색하세요.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허은실 의사선생님께서 회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닥터 허입니다. 묘하게 어울려. 참 너무 거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네.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될지 내가 순간 다 받으시면 돼요. 사양하지 말고. 다 받아주어라. 그냥 다 받아가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이런 책. 제가, 뭐라 그럴까요? 저는 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나름 그 어떤 여성성에 대한 느낌이 있어요. 저한테는. 읽으면서 문장에. 예, 문장의 결이. 그래. 여자가 쓸 때 여자로서의 감성. 여성성. 예, 여자의 시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얼핏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저는. 네, 저 여자인가 봐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것도 부럽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마음이 좀 읽으면서 말랑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아, 내가 좀 말랑해지는 듯한. 네, 그러면 그래서, 예. 좋은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여자분들은 공감을 하겠지만, 네. 그러니까 여성적 코드를 가지고 읽는다면 여자분들이 공감을 하겠지만, 남자분들이 읽으면 저처럼 또 말랑해진, 네. 이렇게 힘이 들어간 어깨를 조금 내릴 수 있다든지, 네. 그래서 뭉친 근육이 좀 풀어지는 네. 그런 느낌. 그래서 남녀 모두한테 공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완제 같은 책이군요. 예, 어제는 제가 이제 그 이북 얘기도 잠깐 했었고, 여성분들이 이렇게 해서 이북으로 보면은 오히려 더 많이 유통이 되고 사람들한테 언급이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이제 형태가 시처럼 쭉 정리가 다 되어 있잖아요. 네. 이게 다 뭐 시다 아니다 이런 말을 쓰기는 애매하고, 제가 봐서는 시하고 산문의 중간쯤에 이렇게 딱 있는데. 네, 어제도 예. 그 애매한 경계를 예, 얘기했었잖아요. 예. 이렇게 말을 하기 위해 쓴 글이기 때문에 온전히 말도 글도 아니고 또 이게 또 제가 쓴 거지만 제 얘기, 사적인 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처럼 이것도 시도 아니고 형식적으로는 시처럼 보이긴 하지만 제가 또 리듬을 생각하면서 쓰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읽을 때 어쨌든 그 MC분이 말하는 걸 생각하고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일단 읽는 리듬을 또 생각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적인 부분들이 당연히 이제 포함이 되는 거고 그렇지만 시는 또 아니죠. 엄격하게. 그렇죠. 그리고 에세이라고 하기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또 에세이의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참 장르를 구분해서 어디에 이렇게 유치시키기가 좀 애매한 책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또 그게 장점일 수도 있다고 억지로 생각해 봅니다. 저는 장점이라고 확신을 하는 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장르에 얽매고 분류하고 네. 체계화하고 저는 그런 분류, 체계 이런 거는 바로 권력과 연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네요. 그쵸. 예, 분류한다는 것 자체가 줄을 세울 수도 있고 그쵸. 네, 맞아요. 순위를 매긴다는 의미도 암시적으로 들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 자체가 권력화되기 때문에 네. 모든 그런 것이 사실은 조금 더 사라져야 된다고 봐요. 이게 시다, 소설이다 뭐 이렇게 따지지 말아야 시면은 시단에서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거고 소설이라 그러면 소설 쪽에서 뭐 또 족보를 따지고 막 이렇게 그러겠죠.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이 좀 없었으면 그 제목처럼 그냥 열리는 예, 그냥 책. 어디나. 네. 예, 나는 당신한테 열리는 책이다. 네. 그냥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걸 따지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제가 작년에 이제 산문집을 한번 내면서 그런 얘기를 썼어요. 거기다. 시와 산문의 접경지대를 저공비행하는 문장들이다. 그렇게 썼어요. 저는 고공비행인가요? 같이 저공비행으로. 네, 저공. 그래서 시도 산문도 아니다. 네. 규정하지 말고 그냥 보자. 네. 그냥 보면 됐지. 시내 산문이네 왜 따지냐는 거죠. 바보처럼. 그러니까 괜찮은 책이라는 얘기죠. 그럼요. 네, 좋은 거란 얘기죠. 어제 이어서 오늘 예. 2,000원 어찌 보면 적립하셨습니다. 그런 장르를 조롱하는 책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까지 봐주시면. 예. 시를 보면서 너도 시니? 나는 어때? 이렇게 되는 거고 네. 산문이 뭐 어머 네가 산문이야? 이렇게 보면 나도 산문처럼 보여? 이럴 네.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양쪽 다 이렇게 카운터 펀치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번씩 빙글에 웃어줄 수 있는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칭찬 많이 해드렸으니까 하나 읽어주세요. 네, 어떤 246쪽 보문. 아, 246쪽이요? 네. 아, 지금 이걸 녹음하고 있는 시점이 딱 입춘이잖아요. 네. 네, 방송 때는 날짜는 물론 다르겠지만 딱 어울리는 글인 것 같고요. 다 찝어왔어요. 아, 다 그 시즈널한 걸 다 생각하시는구나. 정말 방송을 아시는 분이시군요. 네, 저도 이거 쓰면서 이건 거의 한 번에 그냥 쫙 쓴 그런 글이라서 저도 좀 애착이 있긴 한데요. 예. 그러면 한번 읽어볼까요? 예. 봄은 낮은 곳으로부터 옵니다. 담장 아래, 나무 아래, 키 작은 풀들과 그 풀들이 밀어올린 작은 꽃대에 옵니다.
봄은 가장자리에서 옵니다. 물가에 피는 버들강아지나 밭가에 나는 뽀얀 쑥이나 창가에 놓인 화분의 여린 잎, 그리고 길가에 몰린 낙엽의 틈새. 우리 삶의 모든 변경에서 먼저 옵니다. 봄은 어린 짐승들의 맑은 눈으로 옵니다. 얇은 눈꺼풀에 닿는 따스한 빛 때문에 새들의 목소리엔 연두나 노랑, 밝은 빛이 더 섞이고요. 햇살이 앉아 무거워진 고양이의 눈꺼풀 위로도 봄은 오지요. 무엇보다 봄은 당신의 눈길로 옵니다. 눈 밝은 사람의 어떤 시선 때문에 평범한 피사체는 특별해지지요. 오래 바라본 응시의 자리에서 봄은 깨어나고요. 그래서 꽃은 마음을 두고 자주 보내는 눈길 끝에서 핀다는 것. 다시 믿어보기로 합니다. 이 봄에도. 12시에 하는 음악방송 멘트 같아요. 달달하단 건가요, 그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자란자란이라 그러죠. 자란자란. 네. 이렇게 대접에 물이 넘칠 듯 말 듯 그렇게 차 있는 상태. 자란자란 그런 느낌. 아니면 자분자분. 자상하게 조곤조곤 일러주는 자분자분, 자란자란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우리가 맨 마지막에 그래서 꽃은 마음을 두고 자주 보내는 눈길 끝에서 핀다는 것. 다시 믿어보기로 합니다. 이 봄에도. 결국은 화단의 꽃뿐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피는 꽃도 내가 자꾸 바라봐줘야 꽃이 피는 거겠죠. 네. 제가 이 책을 엮으면서 저도 한 편 한 편 쓸 때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다 엮고 나서 이제 쭉 훑어보니까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몇 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응시라든지 시선이라든지 가만히 오래 바라보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한 두세 번은 최소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생각해보니까 제가 또 이렇게 좀 습관이라 그래야 되나? 잘 하는 버릇 같은 것이 이렇게 좀 제가 느린 편인데 되게 굼뜨고 느린데 그래서 천천히 좀 보는 거 뭐 잎사귀라든지 벌레라든지 뭐 달팽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오래 이렇게 보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 핸드폰에 보면 이렇게 달팽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 건너가는 거를 뭐 다 찍어 놓은 것도 있고 또 이제 나무가 뭐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거를 사실 정적이잖아요. 그냥 나무는 가만히 서 있는 거고 그리고 하늘도 구름이 뭐 한 3분 동안 흘러가는 걸 찍어 놓는다든지 그런 걸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좋아하니까 그래도 그런 걸 제가 썼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거리를 갖고 제가 어떤 걸 관심 있어 하는지를 책을 엮으면서 알게 됐던 것 같고 많은 글들이 그런 것으로부터 태어난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시인일 수밖에 없네요. 시인은 쓰는 자가 아니라 보는 자거든요, 사실은. 잘 보는 사람이 쓰니까. 네, 그리고 시자가 그러면 보일시군요. 아이 썰렁해. 실패? 500원 할증 붙었어. 네, 500원 할증. 음악가는 잘 듣는 사람이잖아요. 귀가 발달한 사람이 음악을 하듯이 우리가 이렇게 글 쓰는 어떻게 하면 잘 쓰냐고 근데 제가 지금 허은실 시인이 얘기한 그런 얘기들을 가끔 해요. 뚫어지게 하면 쳐다봐라. 다른 걸로 보일 때까지 쳐다봐라. 몇 시간이 걸리더라도 컵이건 뭐건 놓고 이게 컵이 아닐 때까지 한번 쳐다봐봐라. 당신 그럴 수 있겠느냐. 몇 시간 동안 거의 남이 보면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 근데 그러면 다른 게 보일 때가 있을 거다. 다른 게 보이면 쓰는 건 그 다음에 일도 아니다. 쓰는 건. 네, 이 책 중에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 다른 꼭지에서 그 풍주라는 시인이 물에 대한 시를 쓰기 위해서 물 한 잔을 책상 위에 놓고 매일매일 그 몇 개월 동안 봤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야 그 한 편의 시가 쓰여질 수 있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하고도 또 상통하는 거죠. 같고요. 네. 그러니까 허은실 시인이
무언가를 이렇게 응시하는 것, 내지는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그런 습성이 있다, 내지는 그런 스타일이다, 이런 게 결국은 네. 시인일 수밖에 없다는 고백으로 들려요. 아, 그런가요? 제게는. 네. 네. 당연히, 그러니까 시인이지. 그러니까 시를 쓰지. 그런 느낌. 네. 아닌가요?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네요. 제가 속도 네. 아무튼 느린 걸로 어렸을 때부터 쿠사리라 그러나요? 그런 걸 지청구를 많이 듣고 그랬던 사람이고, 게으르다라는 거하고 다르게 네. 동작이 되게 굼뜨고 느려요. 그러다 보니까. 네, 게으른 거랑 상관없어요, 네, 그거는. 네. 그래서 네. 그 느림이라는 게 이렇게 몸에 거의, 완전히 이렇게 배어가지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말도 사실은 되게 느리게 하는 편이라서 제가 방송 일을 오래 했는데, 네. 이렇게 느린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느림 때문에 사실, 저도 내가 느리다라는 것 때문에 의식을 많이 하고 한 가지를 같이 해도 같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한 가지를 동시에 한다고 해도 저는 걸리는 속도가 훨씬 늦더라고요.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말하는 속도도 되게 제가 이제 의식해서 되게 빨리 하고. 지금 좋은데요? 네, 저기 많이 개선돼서 제가 처음에 섭외하는 전화를 걸었을 때 방송국에서 네. 섭외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래서 용건이 뭐냐고 빨리 좀 말씀해 주세요. 이러는 거에 제가 상처를 받아서 네. 말을 너무 제가 천천히 하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도 막 듣고 그래서 많이 훈련을 나름대로 해서 이 정도 지금 빠르기로 지금은 굉장히 이렇게 안단테 편안해요. 네, 그런 건데 그래도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으실 것 같긴 해요. 저는 조금은 느린 게 낫다고 보는 게 우리가 항상 이게 말하는 속도의 표준은 9시 앵커의 속도라고 하거든요. 9시 뉴스 앵커의 속도. 빠른데요? 아닌가? 빠르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네, 생각보다 안 빨라요. 지금 제가 말하는 속도보다 조금 느려요. 네. 들어보시면. 네. 근데 그 방송은 외래 그거보다 조금 느리고 빠르고 완급이 있는 게 그게 훨씬 더 리드미컬하고 재밌을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소리가 딱 죽기도 하고 또 천천히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 그러는 게 저는 또 좋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속도가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편해요. 네, 많이 개선돼서 아무튼 더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느린 얘기를 이제 시인일 수밖에 없는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다른 일을 하기에는 좀 효율이 떨어지는 인간형이라 그나마 시가 더 맞지 않을까 체질적으로. 하필이면 돈 안 되는 거예요. 네, 돈이야 뭐 그냥 죽지 않을 만큼만 있으면 되는 것 같고요. 그게 또 안 그래요. 좀 더 있으면요. 있을수록 욕심이 생기는 게 돈인 것 같아요. 없으면. 편한 걸 알면요. 얼마 전에 저희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네, 유리창 깼더라고요. 아시네요. 네, 유리창을 깨고 이제 그 손잡이를 돌려가지고 창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못 훔쳐간 거예요, 도둑이. 아무리 뒤져봐도 그 없어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얼마나 훔쳐갈 게 없으면 도둑이 들어와서 그냥 갔을까. 그래서 도둑도 참 열받았겠다. 애써서 이렇게 담을 타고 올라와서 유리창까지 깨고 그랬는데 그래서 잃을 게 없다는 것도 참 괜찮은 일이구나 이런 생각도 또 들더라고요. 아니면 많이 어질러 놓고 갔나요? 아니요. 깔끔하게 왔다 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주요 부위, 그러니까 서랍장의 서랍이라든지 한두 군데만 열어보고 네. 그냥 간 거예요. 바빴거나 뭔가 자기가 잘못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가 봐요. 예. 아니었으면 다 이렇게 헤집어 놓고 갔을 건데. 네. 그러니까 그 보석이나 뭐 금붙이나 이런 걸 넣어뒀을 만한 그런 서랍은 좀 열어봤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책이 있는 곳에는 전혀 들어간 발자국이 없고 그래서 어쨌든 그 금품이나 뭐 현금이나 이런 거를 노리고 왔던 도둑인 것 같은데 저희는 해당 사항이 그쪽엔 없으니까. 도둑이죠. 그렇죠. 예, 이 시간을 빌어서 전국의 밤손님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갔는데 방 하나가 전부 책이면 그냥 나오세요. 그런 집은 대부분 뭐 없습니다. 네, 제가 또 들은 얘기가 신경림 시인이었나? 도둑이 들었는데 그 댁에도 훔쳐갈 게 별로 없어. 너무 열받아서. 방 안에 이렇게 그 더러운 것을
뭐 이렇게 말을 못하세요? 그 방에 도둑이 똥 싸고 갔잖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랬다고. 그래도 저희 집에 온 도둑은 그 정도는 아니라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게요. 있어요. 화풀이가 아니고 네. 그 업계의 그 살풀이에요. 아, 온 붙었다. 아 정말 그런 게 그래서- 있나요? 네, 예. 그래서 꼭 아. 똥 누고 갑니다. 나가서 저만 밑에라도 똥 누고 가는 게 네. 온 붙어서 딴 데 가서 잡히거나 뭔 일이 생긴다 그래서 아, 꼭 그렇게 그렇구나. 한대요.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사 간 집에 가도 네. 누가 이제 이사 가서 새 집인데 집들이란 말은 사실 없고 집알이라는 말은 있어요. 사전에. 네. 집들이를 찾아보시면 없습니다. 집알이라는 우리말이 있어요. 집알이를 이렇게 가면 네. 화장실 먼저 가는 거예요. 아, 화장실 가서 볼일을 보고 그래서 그 집에 액을 좀 이렇게 네. 누그러뜨린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는 한데 네. 갑자기 또 전설 따라 그러고 이거 제가 이게 문제가 네. 사방으로 튀어요 이렇게 아, 그게 좋은 거 아닌가요? 제대로 못 가고 제가 또 이게 아까 저기 여성성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제가 하나 또 골라놓은 게 있어요. 시인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들으려고. 직접 읽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 이거는 남자가 읽으면 맛 떨어져요. 어떤 건가요? 예? 어떤 건가요? 118쪽. 제목도 직접 읽어주세요. 118쪽. 아, 네. 손톱이 가장 빨리 자라는 달에는 여자들의 손톱 속에 떴던 주황색 달이 하현을 지나 금음 쪽으로 갑니다. 11월은 손톱이 가장 빠르게 자라는 달이라고 합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생장을 멈추거나 늦추는 계절에 무엇하러 손톱만은 그렇게 서둘러 자라는 걸까요? 여름날의 거미와 날개 찢긴 나비들은 어디로 간 걸까요? 꽃을 달았던 빈 대궁들에는 이제 바람이 거합니다. 그 위로 탄식처럼 첫눈이 내릴 겁니다. 첫사랑을 기다리는 소녀들의 손톱 속으로도 눈은 내려서 녹겠지요. 11월에는 또한 이맘때 떠난 가객들을 떠올립니다. 유재하와 김현식과 김정호와 차중락과 김성재. 우리가 사랑했던 목소리들이 허름한 뒷골목에 흐릅니다. 그 골목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표정은 조금 피로한 듯 쓸쓸해 보여서 11월엔 모르는 사람과도 더운 술을 나누고 싶어집니다. 네, 좋습니다. 네, 계절은 11월이지만 지금도 뭐 바깥에 이렇게 달력을 생각 안 하고 바깥을 바라보면 뭐 11월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네, 그렇죠. 예. 12월을 가운데 두고 네. 그 전이 11월 그 이후가 1월, 2월이니까요. 겨울은 그런 거 보면 이렇게 마음속에서 각자 자기 계절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갖고 간다 그럴까요? 네, 풍경의 변화가 없으니까 네, 실제 계절 그 풍경은 마음속에 있는 그렇죠. 그동안 그 한 해 동안 그 자기 눈 속으로 들어왔던 마음속에 들어왔던 풍경들을 네, 다시 한번 이렇게 되감게 하는 네, 네. 그런 계절이다 싶어요. 제 생각에는. 네, 제가 11월을 되게 좋아하게 됐더라고요. 이제 4월 저도 그래요. 4월, 10월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달이긴 한데 또 11월이 주는 그 정서가 글쓰기에 아주 좋은 계절이라서 10월은 너무 번잡하잖아요. 네, 그 단풍이 아직도 11월이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남아 있을 때. 네, 11월이 참 쓸쓸함 때문에 좋은 계절 그렇더라고요. 모 시인의 표현대로 하자면 못 견디는 나의 계절이 올시다. 네, 이렇게 되는. 네, 맞습니다. 갑자기 또 목사 버전으로 갔어요. 아멘. 제가 이렇게 사방으로 튀어요. 네, 이번에 하나 그럼 읽어주시겠어요? 답사라 그래야 되나? 제가요? 네. 제가 읽으면 이게 좀 맛이 갈 텐데. 시간이 애매해서 좀 책이라는 걸 제가 하나 여기 책 속으로의 삼투 요거 네. 얼른 읽어보겠습니다. 책 속으로의 삼투.
어떤 책은 눅눅하고 어떤 것은 바삭바삭합니다. 어떤 책에는 빗소리가 자욱하고 다른 책에는 소금기가 간간합니다. 그 소금기는 때로 눈물의 간기이기도 하고 바다를 건너온 바람의 염도이기도 하고 또 노동하는 이마의 땀일 때도 있습니다. 이국의 어느 저녁이었다면 그 갈피엔 저녁의 푸른 색채와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와 이방인의 외로움이 묻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기분 좋게 빠른 심박동 소리가 들리는군요. 설레는 마음으로 쓴 첫 책일 때가 그렇습니다. 다른 책에서는 구르는 웃음소리, 자판이를 달려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신이 나서 내달릴 그릴 때가 많습니다. 책은 정직해서 어디서 썼는지, 어떤 상태와 마음으로 썼는지 이런 것들도 책의 습도와 온도와 냄새로 배어듭니다. 책을 열면 그것들이 새어나와 다시 당신의 기후에 영향을 미칩니다. 책을 읽는다는 건 그 작은 입자들에까지도 스미는 삼투의 과정일 겁니다. 아, 삼투의 과정. 네, 근데 읽어주시니까 글이 훨씬 근사해 보이네요. 다 읽을까요? 그러게요. 시간이 더 허락한다면, 예,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예, 읽으면 것도,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 개를 이렇게 해왔고, 그 나 몰래 혼자 이런 그 숨빗소리 얘기, 네. 비밀, 네. 필자 얘기, 이런 것들을, 아, 그래, 이런 거 한 번씩 읽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또 네. 생각같이 안 돼서 네. 다 못 읽어드립니다. 이게 책 읽어주는 남자를 하든지 어떻게 해야지, 그러게요. 이거. 응? 그러게요. 되게 여성 팬들이 많아질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요. 이 책 스타일로 쓰면요? 네. 이렇게 낭독을 해주시면. 근데 기회가 많지 않은 게, 이제, 낭독할 만한 책들이 별로 없고, 일단. 네. 그리고 저자 초대석 이렇게 해서 주고받고 읽을, 이런 책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다들 무슨, 쌍용차 얘기, 이러니까, 그런 그거 거, 같이 네. 못 읽어요, 참. 읽다가, 이렇게 속이 뒤집혀가지고, 네. 못 읽고 그래서, 그렇게는 못 하는데, 이제 앞으로 이런 거를 조금씩 할 거니까, 네. 여러분들한테, 그 전에, 제가 제 산문집 읽어드리듯이, 또 이렇게, 한동안은 열심히 읽어드렸는데, 요즘은 또 안 하니까, 또 안 읽게 되네요. 영화, 롱테이크라고 이제 영화를 한 3개월 했었는데, 그때는 또 조금 이제 영화 얘기 하나씩 해서, 네. 뭐, 밀양도 했었고, 네. 여러 가지 영화들을 했었어요. 많이 했답니다, 재밌는 거. 정말 멀티시네요. 다양한 프로를 네. 이렇게, 가요 프로도 하다가, 뭐, 영화 하다가 네. 지금 이제. 다음엔 이쪽으로 어디로 넘어가서. 튀실 건가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개편되는 쪽으로 튀겠죠? 네. 되게 재밌게 사시는 분이시구나. 아니요, 힘들어요, 직장 생활하기. 자, 이동진의 빨간 책방 오프닝 에세이. 나는 당신에게만 열리는 책. 헌실, 글, 사진. 이렇게 예담에서 나왔고요. 또 이렇게 써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읽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권하는 책,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더 가시가 가라앉진 않아도 제 방향으로 가진해질 거라는 거 믿습니다. 허원슬 시인 오늘 바쁘신데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클로징 멘트를 해야 되겠죠. 그녀는 말을 골똘히 들여다보고 말을 정성껏 만져본다. 말의 먼지를 털고 말의 빗장을 푼 뒤 조심스레 말을 캔다. 10월이라는 말이 얼마나 공감각적인지, 소설바람이라는 말이 얼마나 다정한지, 기운다는 말이 얼마나 안온한지 이전엔 미처 몰랐다. 그렇게 말과 말 사이에서 마음이 흘러가고 나는 어느덧 우리가 된다. 이동진이 쓴 권하는 글의 일부입니다. 얼핏 시인에 대한 찬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 지극함을 앞에 두겠습니다. 뭐 다른 시인들은 지극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라 허원실 시인의 성정이 지극하다는 뜻입니다. 사람과 사물과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지극하기에 이런 문장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득
세월호 100일 집회에서 낭송하던 허은실 시인의 모습도 떠오릅니다. 저는 등에 그 아이들 반 번호를 숫자로 새긴 부모들을 보면서 많이 울었던 하루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허은실 시인과 같은 문장을 쓰지는 못합니다. 타고난 감각이 서로 다른 까닭이죠. 그러나 지극함은 마음먹기에 따라 가능해집니다. 나는 지극한데 상대는 그렇지 않다고요? 아닙니다. 결국은 통하게 됩니다. 지극이란 끝까지 도달했다는 뜻이거든요. 어느 누가 끝까지 상대의 지극함을 외면하겠습니까? 내게도 남에게도 지극하자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한 명도 남지 않을 때까지 지극하고 싶은 방송,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였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